자, 경제는 따기 쉬운 열매부터 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돈 벌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커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키를 맞추지만 2, 3년 지나면 코로나 전 기준금리 내외의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을까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상황을 봐야 하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이 정도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2, 3년 뒤 기준금리가 한 2% 정도 된다. 그러면 다시 뭐 집값이 오를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사실 금리는 당연히 저 때는 저 좀 떨어질 겁니다. 물가가 아무리 윤정부가 못해도요, 물가는 기저효과가 있어서요 2, 3년 뒤에는 잡힐 거예요. 내년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뭐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쪽 아니겠어요?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조금 말이 이상하죠? 이게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 기준금리만 떨어져서 예를 들어 지금 10억이다 그러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준금리 떨어지면 다시 한 12, 13억이 될 수 있느냐, 요 부분을 생각해 보셨을 때 요건 힘들다는 거죠. 왜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도 금리는 계속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금리 영향을 많이 안 받았잖아. 전세자금 대출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지 않냐. 그러면 금리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갈 텐데 전세가 올라가면서 얘가 집값을 미루지 않겠느냐, 올리지 않겠느냐. 이거 MB 때 다 있었던 일이죠. 금리 낮추고 전세자금 대출 풀었는데 집값은 떨어졌다는 거. 그러면요, 지금 핵심은 뭐다? 지금 핵심은 이제 DSR 규제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게요, 자, 우리나라보다 DSR을 먼저 시행했던 미국 같은 경우요, DSR을 시행하고 나서 코로나 때 가계부채가 붙어도 요거밖에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려면은 그때보다 더 많은 거품을 쌓을 수 있는 유동성 여력이 돼야 돼요. 그럼 유동성 여력을 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득이 늘든가 대출이 늘든가. 근데 DSR이 시행되면서 대출이 늘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DSR 때문에 대출은 안 된다. 나중에 떨어지면 DSR이 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 집값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값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죠.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소득이 늘 수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뭐예요? 이꼬르 GDP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이 뭐예요? 국내 총소득, 소득 성장률이에요. 즉 소득 성장률이 늘 수가 있느냐. 안 되죠. 앞으로도 그렇고 소득이 늘더라도 또 지출이 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죠?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비 지출, 지금 금리 뭐 당분간 올라갔다가 그때 떨어지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겠죠? 왜냐면 지금은 기준금리 3.5 수준이 아니라요, 지금 금리가요 기준금리 한 2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양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죠. 수요는 계속 줄죠. 공급은 계속 늡니다. 공급은 계속 늘 거잖아요. 수요는 계속 줄고. 가구수 지금 늘어나는데 가구수 늘어나는 건 매매 수요가 태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기준금리는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는 떨어지는데 요게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요 부분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다. 왜 별개의 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 첫 번째 뭐예요? 대출이 억제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디레버리징이 될 시기입니다. 이번에 디레버리징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디레버리징 안 되면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자, 미국과 일본의 차이. 자, 미국은 디레버리징이 유의미하게 됐죠. 버블이 터지면서. 근데 일본은요, 버블이 터졌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장기화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디레버리징이 됐는데 이만큼이 진짜 잃어버린 10년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되고 디레버리징 되면서 살아날까 했는데 이때 막 닷컴 버블 터지고 막 여러가지 사건들 터졌죠. 막 9.11 테러 터지고 막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그때 또 고이즈미 그때 또 잠깐 살아나려고 했는데 저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쭉 박살나죠. 아베노믹스로 살아나려고 했는데도 계속 박살났죠. 이미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버블은 잃어버린 30년, 10년, 20년, 30년이 갔느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일본처럼 될 것을 걱정을 하느냐? 디레버리징을 정부에서 안 시키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안 될 거다 이 얘기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80%까지 떨어뜨려야지 디레버리징 해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그 기준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준금리가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뭐에 많이 벗어나면 안 되냐? 경제성장률에 많이 벗어나면 안 되죠. 경제성장률에서 심하게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왜 금리를 낮추느냐? 경제성장률에서 심하게 벗어나니까. 자, 그러면은 왜냐면 그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돈이 안 돌아요. 다 금리가 높아가지고 다 은행에다 박아놓고 있어. 그럼 계속 망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보통 침체가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같이 침체가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돼서 금리 인하라는 한 방향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 푼돈이 너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돼가지고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럴 때는 하나씩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경제 성장률은 그 다음에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커지긴 힘들죠.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애기 때 완전 애기 때 말고 한 1m 정도 되는 애가요 1m 한 30까지 크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근데 이제 막 대학생 돼가지고 키가 한 1m 80까지 컸어요. 그럼 요건 30% 성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키가 막 갑자기 서장훈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2m 10까지 커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얘는 16% 성장이에요. 그래서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내가 수출 더 많이 해가지고 경제가 막 해가지고 똑같이 한 100만 달러 더 팔았더라도 내가 100만 달러 팔았을 때 100만 달러 늘어난 거랑 1억 달러 팔았는데 100만 달러 늘어난 거랑은 성장률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후진국으로 밀리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다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면은 망하고 그러면은 다시 성장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기준금리 96%인가 97%인가까지 올렸고 인플레이션은 100%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 망해가지고 개망해서 폭망해가지고 나중에 경제 성장률 다시 늘어난다. 그거는 이미 망했다 늘어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늙어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운동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커피도 잘 안 마시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계부채 막 이런 몸에 안 좋은 거 먹어요. 부동산이라는 칼로리 어마어마한 음식 먹고 가계부채라는 독주 마시고 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아파? 그러면 가계부채 마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있더라도 더 늙어 보이죠. 저처럼 머리가 막 빠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빨리 늙는 거예요. 부동산 막 이런 걸로 그 몸에 안 좋은 것들로 경제성장. 자, 부동산 붕괴가 됐는데 토이노믹스로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로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확 사람들 늙어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 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빨리 나오는 거고 일본보다 더 개판으로 살았죠. 일본은 안 좋은 거 다 먹었는데 그래도 장수의 민족이라 소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나라 안 좋은 거 다 먹으면서 대식한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더 빨리 늙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더 빨리 침체되는 거고요. 이게 장기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디레버리징에 달렸다. 근데 디레버리징이 한번 되고 나면요 그만큼의 유동성이 부동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유동성이 다 부동산에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MBS에도 들어가고 CDS, CDO 이런 데도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부동산 쪽에 굉장히 과하게 높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도 부동산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이 정도 대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부동산이 다시 그렇게 뜨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제가 두서없게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금리는 그때쯤 되면은 내릴 거다. 2% 내외 수준까지는 분명히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디레버리징이 됐다고 치면은 당연히 그 수준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 디레버리징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미 경기 침체 수준일 거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DSR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DSR은 소득 대비죠. 소득 대비 대출인데 경기 침체가 되면은 소득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기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서 돌지 않고 거기서 코로나 터져서 다시 튀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빠졌는데 그러면 전고점 수준인데 이걸 더 올라간다? 앞으로 시장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2030이 핵심이라고 해봅시다. 집 사는데 핵심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2030 엮으려고. 그럼 10년 뒤에 2030은요 지금 초중고생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초중고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 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 때 한 반에 50명 가까이 됐어요.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0명 조금 넘지 않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명대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보여요. 그 인구 감소가 너무 눈에 확 보이죠. 확 줄어들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요, 요즘에 왜 자꾸 금리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들은 원래 금리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공급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요즘에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스라이팅에 또 당하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